네, 다시 매크로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그런 시기들 주간입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키워드 속에서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제 3개인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고용 지표가 뜨겁게 나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의 FOMC. 네. 물가는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고용이 뜨겁고 미국 경기가 뭐 한편에서는 경기도나 얘기 나오지만 여전히 경기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경기는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 식어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다만 뭐 지표에 조금 노이즈도 있고요. 소음거리가 있고 뭐 계절성도 있고요. 네. 물가, 고용 모든 게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예. 울퉁불퉁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조금 둔화되는 추세다라는 이제 것은 부정하기 어렵고요. 지난주에 나온 5월 고용 지표가 조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기업조사와 이제 가계조사를 이제 같이 병행하는데 기업조사에서 일자리는 27만 2천 개가 늘었는데 가계 부문, 그러니까 개인 부문에서 조사한 결과는 일자리가 40만 8천 개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격차는 물가도 높고 최근에 이제 고용 사정이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그 소득이 실질 소득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잡을 여러 개 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 조사에서는 한 명이 뭐 아르바이트를 뭐 한 3군데 하면 3개 일자리로 잡히지만 가계 조사에서는 한 명이잖아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 괴리가 좀 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조금 뭐 놀라워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다. 아마도 6월, 7월 갈수록 고용은 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조금씩 식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미국의 일자리 늘어나는 걸 우리가 뭐 명으로도 표시하고 개로도 표시하는데 그죠? 27만 2천 명 깜짝이었는데 27만 2천 개 그게 더 맞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그런 가운데 FOMC가 있습니다. 그리고 CPI 물가 지표까지 같이 있는데요. 물가에 대한 그 우려들은 좀 둔화된 것 같고요. 네. CPI에서 이제 이번에는 금리 뭐 동결은 거의 확실시고 점을 어디다 찍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네. 이번 6월달 FOMC에서는 이제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 3월 뭐 FOMC 결과는 이제 사실 조금 3번 이상 인하 쪽으로 점을 찍은 위원이 무려 이제 10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 그 중간값이라고 그러죠. 중간값이 4.625가 나왔는데 올해 이제 3번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제 신호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3번 이상 인하할 것이다라고 점을 찍는 사람이 3월 달보다는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한 2-3명 정도가 줄지 않을까. 그동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좀 봤을 때는 그 중간에도 FOMC가 있었지만 점도표를 찍는 거는 3월 이제 6월 3개월 만이니까요. 네. 그래 그 사이에 사실 물가가 조금 뭐 최근에 조금 잡히고는 있습니다만은 더딘 물가 안정, 또 더딘 고용 안정 이런 부분들이 3개월간 연준 위원들의 마음을 조금 뭐 많이 인하하는 쪽에서 적게 인하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3번 이상 인하하는 걸로 이제 점을 찍는 사람이 지난번에는 이제 3번이 9명, 그다음에 4번이 이제 1명이었는데 토탈 10명이죠. 10명이 조금 줄 것 같습니다. 2번 쪽으로, 2번 인하 쪽으로 좀 줄면 중간값도 4.625에서 아마 4.8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2번 인하로 조금 FOMC의 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이제 2번 인하 쪽으로 프라이싱 하고 있거든요. 선물 시장에서. 그래서 뭐 그걸로 인한 FOMC 13일 날 아침에 우리가 받아보는 FOMC 결과로 인한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는 뭐 조금 둔화 추세이니까 특별하게 중립적이죠. 물가가 뭐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소위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조금씩 떨어진 추세니까 이제 물가는 네. FOMC보다는 영향력이 이번 주에 적긴 하네요. 예. 네, 13일 날 CPI가 나오죠. 그런데 헤드라인은 지금 휘발유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보일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근원 물가가 그렇게 지난달보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월비 0.3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물가 쪽도 뭐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로서는 뭐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또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ECB가 지난주에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캐나다 중앙은행도 내렸는데요. 예, 우리도 금리를 내릴 것인가? 미국 금리 안 내리는 거 보면 내리기 어려운데 또 유로존 보면 뭐 내릴 여지가 있다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G10 중에서는 뭐 스웨덴 말씀하셨듯이 스위스 금리 인하 그렇죠. 했고 예, 캐나다 내렸고 그리고 뭐 G10은 아니지만 멕시코도 내렸고요. 그리고 뭐 ECB가 지난주에 내렸죠. 하지만 뭐 약간 코멘트는 약간 매파적 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아직까지는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장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일단 뭐 그 금리 인하에 첫 단추를 꼈다라는 것이 이제 FOMC에도 영향을 좀 편하게 줄 것 같은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9월에 그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는 9월 이후에 금통위가 2번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10월과 11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만약에 동결을 한다면 올해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12월에 인하할 거니까요. 빨라도 12월에 인하한다면 연준이 우리나라는 금리를 미국보다는 조금 앞서 내리기는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내에 금리 인하가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9월에 인하한다면 10월 11일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앙은행은 뭐 미국과 통화정책 교류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특히나 지금 환율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는 뭐 경기를 따지면 좀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뭐 환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네. 환율도 원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 경제 키워드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은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주식 분할해서 오늘부터 거래가 되고요. 애플의 또 개발자 회의도 있고, 기업으로 보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빅테크들의 가능성은 있는데 시장의 부담은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들 기술주 중심으로 M7 그리고 나머지 M493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미국은 반도체 중심으로 갈까요? 예. 결론적으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의 주도권이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기타 4차 산업 계열의 성장주가 쥐고 있기 때문에 혁신 성장 기업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결국엔 뭐 만약에 주가가 한 단계 더 테이크오프 한다 미국장에서 한다면 이쪽에서 포모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반도체 쪽이나 AI 쪽에서요. 만약에 얘네들이 너무 주춤하면 시장도 전반적으로는 식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AI를 배제한 선순환은 조금 생각하기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진행되죠. 그때 말씀 주셨듯이 뭐 지금 액분이 있고 엔비디아가 그리고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전반에 지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의 심리를 부추겨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시장 핵심 이슈들 세 가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이 저희 MTN 시청자들을 위해 주시는 투자 인사이트 확인하겠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며 투자하자. 존 펄슨, 월가 출신 재무장관은 그분인가요? 존 펄슨? 아닌가요? 그분이 아니고요. 네. 그 2008년 서프라임 때 이제 그
주택 가격 하락에 베팅하면서 그렇군요. 큰 돈을 버신 분 헤지 펀드의 이제 대부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면 투자하자. 그러고 싶죠. 네, 뭐 잘 안 돼서 그렇지. 참 뭐 그 좋은 말인데 네. 실제로 따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투자의 심리라는 이제 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항상 주식을 좀 긍정적으로 마인드셋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조금 이렇게 불신하면 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서 주식을 사고 팔 때가 굉장히 많다. 즉흥적인 판단이라든지, 많죠. 예. 근데 여러 가지 뭐 포모라든지 이런 사고 나서 왜 것들이 샀을까? 네. 그랬을 때 조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예. 노력하다 보면 그게 누적됐을 때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내공이 필요하고요. 예. 내공을 쌓으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실을 보는 경험도 더불어서 또 수익 내는 경험까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